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라고 아십니까? 사실 최강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청와대가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인턴 허위 활동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자, 본인이 청와대 근무할 때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일 때 생겼던 범죄 의혹으로 기소까지 당한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 그것도 공직기관 비서관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간부를 질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추미애 장관이 방어하고 싶을 만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최측근을 잘라냈던 지난 검찰 간부 대학살 인사 기억나십니까? 그때 추미애 장관과 함께 청와대의 두 사람, 최강욱과 또 다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의 최강욱, 왜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걸까요? 자, 비례대표 출마설도 있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자, 오늘 30일 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비례대표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구 선거와 달라서 비례대표는 오늘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실제 최강욱 비서관은 지난주 사표를 냈다고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최강욱 비서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물러나고 또 어디선가 새싹이 피어나는 때 저도 나서고 물러나야 하는 때를 생각했다.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최강욱 비서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그때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비서관급이 본인이 직접 기소당했는데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근무한 예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또 다른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은 옷을 벗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강욱은 달랐습니다. 나는 최강욱이야.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공직기관 비서관이야. 이 고위공직자들 인사검증 내가 내 손안에 있어. 내가 다 해. 자, 그런 것은 설마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힘이 센 사람입니다. 자, 최강욱 비서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저는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되었다.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님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 더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집요한 음모를 마주하고도 뒷전에서 외면할 수는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비례대표 출마하겠다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자, 최강욱 비서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3일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버텼던 최강욱이 왜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을까? 재판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지금 의혹을 언론들은 제기합니다. 뷰스앤뉴스라고 진보 성향의 언론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바로 최근 급 확산되고 있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뷰스앤뉴스는 보도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뷰스앤뉴스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고 며칠 전에도 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S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무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 라임 자산운동 펀드 사태. 최근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었던 A씨, 지금은 금융감독원으로 파견이 끝나고 돌아간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을 담아가왔다고 말하는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SBS가 공개했습니다. 지금 검찰도 서울 남부지검도 이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녹음 파일의 진위를 파악하면 청와대가 과연 관계됐는가, 이게 나옵니다. 게다가 어젯밤 SBS는 또 다른 충격 보도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회장님이라는 사람과 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A씨, 강남의 템프로 룸살롱, 고급 룸살롱에서 어울렸다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혹입니다.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청와대 그 행정관을 지낸 그 A씨, 검찰 수사에서 밝히십시오. 물론 SBS 보도가 좀 틀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자, 라임을 담아가 왔다. 그리고 명함이 나왔고 또 녹음 파일이 나왔고 룸사롱에서 수시로 향응을 즐겼다는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곧 소환해가 윤석열 검찰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 빨리 수사하십시오. 뭐합니까 지금?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났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청와대 관련자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사람이 관련됐다는 의혹 때문인지 추미애 장관,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이 전문성 있는 검사 2명을 파견하겠다는데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이런 수사에 왜 청와대 때문에 겁이 나서 막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거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왜 이걸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워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강욱 비서관은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 확립이 목표인 사람인데, 자, 최강욱 비서관, 그리고 최강욱은 그전에도 행정관, 선임행정관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자, 그렇다면 비서관 시절에 이 일이 벌어졌다면, 행정관은 안 했나요? 비서관만 했나요? 어쨌든 최강욱 비서관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자, 이 사태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했다.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뷰스앤뉴스는 진단합니다.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의 개인 비리 혐의로 지금 기소당한 사람입니다. 범죄 혐의자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플러스 이번에는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제대로 처신을 못한 거 아니냐, 직무유기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강남의 룸사롱에서 이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본 라임 사태의 핵심인 회장님이라는 사람과 수시로 룸사롱 향응을 즐겼다면 이 공직기강을 바로잡지 못한 최강욱 비서관의 책임이 자유롭겠습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의혹일 뿐입니다. 아직 수사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확정된다면 최강욱 비서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나라를 구하러 온 사람처럼 사의를 표명합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중 상당수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면 직무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지금 법원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드러난 것만 봐주고도 문재인 청와대의 기강은 상당히 해이해져 있다.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